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공급 대책과 함께 남은 대책 중에 하나인 이 세금 카드가 계속해서 거론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카드 민주당 의원들마다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우리 국민의 주거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준비하고 내놓아야 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이 부동산 정책을 조율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한다면은 최후의 수단이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겠다. 이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장을 어떻게 막아볼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카드를 지금 쓰냐 마냐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마지막 보유세 카드 저런 거 쓰면? 잡기는 뭘 잡습니까? 지난번에 다 해봤잖아요. 민주당이 기억하는 거는 결국 그래서 종부세를 강요하다가 종부세 벨트가 생겨가지고선 대선도 지방선거도 전부 실패했다라는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진성준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은 보유세를 적용해야 된다고 한 사람은 절대 자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지역구를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동과 강서 아닙니까? 강서는 아직 여유가 있는 거고요. 성동은 그렇게 하면 자기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계산을 안 하겠습니다. 본인은 뭐 공익에 따라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거든요. 보유세는 지금 당장은 안 하죠.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게 그 개인 유불리로 따지도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 특히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의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이 아주 두드러졌잖아요. 그래서 일부 주택 같은 경우, 일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평당 2억이 훨씬 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수의 서울에 살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정말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저걸 부산에 두고 있는 대학교에 있습니다만 이 지방에 가보면요. 이 서울의 집값이라는 것은 그들만 천국에서만 이야기되는 그러한 하나의 현상처럼 이야기하면서 상당한 내가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의 그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것은 불로소득이잖아요. 이것이 결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못하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사실 이 지금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막을 필요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최근에 서울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청년이나 지금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연끌 대출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가계 지금 대출을 일으켰잖아요. 사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요. 1928조 7천억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도 만에 하나 이 부동산이 자칫 잘못해서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수요 억제를 위한 하나의 동원될 수 있는 카드가 이 지금 정부가 나왔던 대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정부도 그에 앞서서 9월 7일 날 공급에 대한 또 대책도 발표를 했었잖아요. 물론 그것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만 저는 어쨌든 기본적인 원칙은 부동산 이 지금
상승을 노리는 투기 수요는 어떤 식으로 잡을 필요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 수단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불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왜곡돼 있는 시장을 막기 위해서다 말씀을 주셨지만 써봤던 제 방안들이 효과를 못 거두고 더 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요, 특히 집값 상승이 크지 않은 노원, 도봉, 강북 등의 지역도요 규제로 지금 묶여 있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또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전세 매물이 사라질 거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의 파장에 따라서 글쎄요, 뭐 정치권하고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위헌적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은 또 낮은데 그냥 졸지에 서울 전체 그리고 특히 경기도도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몽땅 마치 옛날에 어떤 그 강남처럼 다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른데 내 집을 팔고 이사 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특히 갭 투자 자체를 지금 막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갭 투자를 하면은 내 차익만 하고 그 차익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매물로 나오는데 그것 자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데 이사를 가고도 싶어도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가장 부동산에 투자를 성공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여의도에 당사를 하고 있는데 2017년 2월 달, 그러니까 3월 달에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이 한 종교단체로부터 연수원을 사면서 75%를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200억에 구입했는데 지금 400억, 500억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본인들은 25%로 해서 그런 대출 받아서 구매를 하고 국민들은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잃어버린다. 저는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울 노도강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많고 현재도 시구의원뿐만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은 지역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썼던 세금 카드, 그 수요 정책 카드가 오히려 거꾸로 역풍으로 정치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